자, 보시죠. 자, 103조인데 103조면 당연히 뭐 반드시 출제되는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부동산 살해 문제가 나오면 부동산 이중매매. 근데 그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거 아니면 판례들 쫙 나열해놓고 103조만 고르시오. 아닌 거 고르시오. 근데 오히려 살해 문제 나오는 게 속이 편하지 단다시 문제 더 어려워요. 103조는. 자, 보죠. 103조 반사질서. 자, 법조 한번 읽어볼까요? 제103조 반사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이란 말이 뭐죠? 43페이지, 43페이지. 선량한 풍속. 개인의 윤리. 우리가 사회생활 때 개인의 윤리, 개인의 도덕, 개인의 윤리 도덕. 기타 사회질서. 사회질서라는 건요. 공공적 질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살 때 공공적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어느 계약의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하는.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 일단 103조 갑거리 뭐 법률행위 했는데 이게 103조 반에서 뭐가 돼버리면 다음 사람은 선이어도 보호받을 수 없다. 배설 무효는 무효행위를 추인한다고 해서 새로운 법률이 될 수 없다. 전환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네 가지가 없는 것이 바로 배설 무효죠. 넘기시면 넘겼어요. 거기 하얀 백지 옆에다 또 하나 필기할 거예요. 필기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종류예요. 단답식 문제에서. 자, 하얀 백지에 뭘 필기할 거냐. 필기되신 분들은 필기 안 해도 되고요. 자, 내일이 친절해. 필기 쓰잖아. 필기 여기 쓰라고. 그 백지에다가. 첫째, 이 103조 아니냐. 얘 판단 시기라는 게 있죠. 판단 시점. 판단 시점은 과연 이 법률행위가 103조반이라면 무효, 103조반이 아니라면 유효한데 판단 시기는 시점은 그럼 항상 어디?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 당시. 다른 말 쉬운 얘기로 하면요. 계약 체결 시. 여기만 기준 삼는 것이지 그 후에 사정은 판단 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만 103조반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관련된 판례가 어디냐? 우리 교재 페이지 48쪽에 보면요. 페이지 48쪽에 보면 이거 두 번 물었어요. 두 번. 48쪽에 동그라미 7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7번 보세요. 매매계약 체결된 후에 그럼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매매계약 체결된 후에 그 매매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다른 말로 작물임을 알게 되어서 누가 매수인이 알게 됐더라도 매도인에게 계약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만 문제가 없었다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정당 계약 체결했고 정당 대가를 주기로 체결했다면 그 후에 그 매매 목적물이 작물임을 알게 되었더라도 유효하기 때문에 103조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계약대로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때만 기준 삼는 거예요. 이때만. 자, 이번에 판단 기준이에요. 103조의 판단 기준. 뭘가 판단한다? 103조가 아닌지는 사회 통념. 법을 놓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 사회 통념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변하는 게 뭐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건전한 일반의 상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그때. 자, 이번에 세 번째는 103조의 적용 범위. 103조반이 아니냐? 이 103조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인과 사인, 우리 같은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관계, 가족관계만 103조반을 적용하는 거지. 공법행위에는 국가에 관련된 공법행위에는 103조반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공법행위가 반사질서가 된다. 공법행위가 103조반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사법행위만 적용되는 거예요. 공법행위에는 적용이 없다. 네 번째, 그 법률의 내용이 목적이죠. 내용이 비록 정당하더라도 103조반이 아니라는 거. 그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자, 용어 중에 이 단어만 나오면 전 103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비록 정당하더라도 첫째, 과다한
과단, 뭐 금품, 수수 얘기만 나오면 뭐 금품, 수수를 대가를 지급하기로 이러면 다 뭐가 되는 거다? 반사적이 되는 거야. 그렇죠? 증인에게 위증하라는 것이 아니야.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진실대로만 증언해주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위증하라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반사적이 되는 거야. 금품수 얘기만 들어가면, 대가 얘기만 들어가면. 두 번째는 계약의 정당에 따라도 체약, 여기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약을 뭐 했다? 강제 쓸 때는 반사질서에 해당되는 거야. 체약을 강제했다. 그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불법 조건. 너에게 4년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주겠다. 생활비를 대주겠다. 단 네가 이 부정행위를 도와주면, 이 범죄를 도와주면, 내 대신 시험을 봐주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내 대신 운전면허 따주면 뭐 이런 거요. 불법적부터 무조건 반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끔 가다가 나오죠. 별것도 아닌데. 그 아무리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동기의 불법, 동기가 불법하다면. 자, 동기의 불법 얘기는 다시 어디 있냐? 교과서가 우리 교고제가 페이지 46쪽에 있어요. 46쪽에 6번. 동기의 불법. 동기는 어디 있는 게 동기다?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응? 동기가 불법 법률행위도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동기는 마음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들이 알 수가 없어. 동기와 법률행위도 원칙은 유효하다. 다만 판례가 어제 유효한데 판례가 예외적으로 그 동기의 불법이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또는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OR 또는 표시되지 않은 동기도 상대방 측이 이미 알거나 알려진 경우, 얘가 돈을 빌려가는데 얘가 말하지 않아도 이 돈 빌려다가 밀수잠 쓸 거라는 사실을, 돈 빌려준 사람이 이 돈 빌려다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알면서 빌려줬더라. 비록 말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어디 쓰는지를 인식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이때는 103조 반호선 뭐다? 무효이다. 그러면 우리 판례가 동기의 불법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뭘 택하고 있어요? 표시설 또는 인식설.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갖춰버리면 그때는 무효다. 동기의 불법 판례 때는 표시설 플러스 인식설. 왜 강조할까요? 강조할 때 이 다음에 답은 우린 참 심하지 참 한번 본 거지. 동기란 말은 두 번 나와. 우리가 중요한 민법을 배울 때 마음속에 동기 뭐 있냐 이게 있고요. 하나는 동기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동기의 착오. 내 마음 동기의 착오. 동기자가 하면 동기의 불법 묻으면 103조를 묻는 거고, 동기의 착오를 물으면 착오 109조를 묻는 거야.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 믿고 토지 고가를 매입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더라. 역세권이 들어설 거 믿고 주변 시세보다 비싼 토지를 매입했는데 역세권이 들어서지 않았더라. 내가 땅을 비싸게 사게 된 내 마음속에 뭔가 동기에 차고 있었던 거야. 동기의 착오는 원칙이 착오다, 착오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어요. 동기는 네 마음속에 불과한 건데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다고 해서 역세권이 안 들어섰다고 해서 토지 매매 취소하면 다 누가 취소 안 합니까? 땅가 안 오르면. 취소할 수 없어. 동기자는 착오가 아니야. 하지만 판례가 예외적으로, 원칙은 취소할 수 없죠. 예외적으로. 그 동기가, 땅을 사게 된 그 동기가 뭐 한 경우요? 오로지 표시된 경우에 하나요. 왜 땅을 사는지를 그 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하나요. 다른 말로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 한해서 나는 이때는 착오로 취급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착오였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즉 동기의 착오에서 우리 판례는 오로지 표시설에만 입각하고 있지. 시험에 내볼게요. 그 동기의 착오가 땅을 살 때 비록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왜 땅을 사는지를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 알아요. 얘가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믿고 비싸게 산다는 거를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왜 땅을 사는지를 인식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동기자 나오면 흥분하지 말고 동기에 착오를 묻는 건지 동기에 불법을 묻는 건지 동기에 불법을 물어버리면 백삼을 묻는 거야. 그때는 표시하지 않은 동기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려진 경우에도 무효이다. 맞아요. 동기에 착오를 물어버리면 오로지 표시한 경우에서만 취소할 수 있는 거지. 표시하지 않은 동기에 착오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려진 경우에도 취소할 때면 틀리는 거야. 동기에 착오는 오로지 표시설. 동기의 불법은 표시설 플러스 인식설. 같아요? 달라요? 달라. 같은 듯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나면 기분이 괜찮아. 아는 지문이 많이 나왔어.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 집에 가서 채점 해봐야지. 한 내 생각 60 몇 점 나올 것 같아. 막상 채점은 40점. 뭐예요? 70 몇 점 맞은 것 같아. 막상 채점은 50점. 왜요? 이런 거는 헷갈리는 거야. 동기만 나면 난 다 똑같아. 그냥 다 똑같아. 동기는 다 똑같아. 항상 구분하셔야 돼. 이런 거를. 자, 그런 다음에 아니 제가 재밌자는 소리지 쟤는 꼭 사람을 무시하더라.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 계셔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재밌자고 한 소리야. 재밌자고. 하나도 안 재밌죠? 45쪽에 부동산 이중매매 별표 몇 개? 3개.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더 유력한 거야. 이게. 103조 문제는 1회 때부터 32회 때까지 기출문제 절반은 이 얘기야. 절반은. 부동산 이중매매.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어느 교과서에 굉장히 어려운 교과서 있어요. 뭐 하나 물으면 거기 관련된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갖다 그래. 다 갖다 놔요. 다 갖다 놔요. 응? 이게 사법고시인지 법무사 시험인지 90점을 목표로 삼는 법무사 시험, 법원직, 검찰직, 공무원 시험인지를 구분 안 해. 근데 우리 시험은 굵직굵직한 지문들만 나와요. 부동산 이중매매.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러냐? 다른 말로 부동산 이중양도. 이중매매, 이중양도. 같은 말이에요. 자, 토지가 있어요. 바로 들어가야 되죠. 토지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5억에 사업하기로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또다시 갑이 병과 계약서를 써버렸어. 이중매매 해버렸어.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문제 돼요? 문제 안 돼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이중매매 하더라도 형사문제, 민사문제 안 해버려요. 배액만 상환하면 돼. 근데 적어도 이행이 된 상태. 중도면 잔금이건 이행이 돼. 좋아, 정말 다 치렀어요. 다 지급했어요. 지급했지만 아직 등기를 안 내고 있는 상태야. 이런 사람 우리를 제1매수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창은 받았지만 아직 등기부 떼어보면 명의는 누구 명의 돼 있어요? 아직 안 해갔으니까 갑명이 돼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기회는 뭐다? 기회는 찬스다. 또다시 장을 치른 다음에 또다시 매매했다. 병화 때 또다시 급매물. 이게 평택에 있는 사람한테 판 거야. 평택 중개사 한 번씩 중개한 거야.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서울 가서 급매물 싸게 팔겠다. 그러고 와보면 등기 떼어보면 예명이 돼 있지. 땅 문제 없지. 돈이 급해서 3억만 주면 팔겠다. 응? 싸기도 하지. 얘가 샀어. 이런 애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제2매수인이라 부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자, 대원 판례에 따르면 첫째, 부동산 이중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무효하기 때문에 먼저 맺은 이 매매도 유효하고 나중 맺은 매매도 유효. 둘 다 유효한 거지. 먼저 맺은 매매는 유효하고 나중 맺은 매매가 무효되지는 않는다. 둘 다 유효하다. 두 번째, 이때 유효한데 제2매수인이 누구죠? 병이 뻔히 매도인 갑이 이중매매는 사실을 알고도 3억에 매입했어. 제2매수인이 매도 이중매매는 사실을 알고도 매수한 것도 알고 한 것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그 시험 문제가 병이 뻔히 이중매매 알고도 3억에 매수해서 먼저
등기했다. 먼저 등기했다. 선등기라고 먼저 등기했다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먼저 잔금 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등기한 사람이. 그 제2매매가 유효해서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때 제1매수인은 어떻게 보호받을 것이냐. 얘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러니까 얘가 보호받는 방법은요. 얘가 먼저 등기하는 바람에 얘가 소유권 취득했어. 얘는 잔금 치러놨는데. 그렇지만 제1매수인이 얘한테 쫓아가서 뭐 주장할 권리는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만 얘한테 쫓아가서 뭐 할 수 있어요? 형사고발. 너 잔금 받아먹고 이중매매 등기 넘겼어. 너 횡령 배임죄야. 형사고발. 얘 콩만 먹여주세요. 콩만 먹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무서운 거 아니다. 뭐 주세요. 그리고 민사. 내 돈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너 이행불능만 이행불능이잖아. 등기를 넘길 수가 없잖아. 이행불능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다. 민사적 해제. 해제는 뭐가 있다? 원상회복. 내가 치러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은 날부터 이자, 가능 모두 돌려받고 그리고 소년 청구. 이건 들어갈지언정 병한테 아무 권리를 소유권 가져올 방법은 없다. 그죠? 그 문제 맞는 거예요. 얘한테 형사 문제, 민사 문제만 남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요. 그런데 세 번째, 병이 뻔히 이중매매 알고도 플러스 매매를 병이 갑자기 쫓아가서 매매를 적극 뭐해서 가담하여. 이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제2매수인평이 매매를 가담하여 또 매매를 권유하여 매매를 요청하여 매매를 회유하여. 어떤 단어가 좋아? 가담, 권유, 요청, 회유에서 이루어진 매매라면 이 단어까지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살아가는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단어가 들어가면 정의에 반해서 103조 위반으로서 이때는 뭐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 그래서 첫 문제 가담권유하여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가담권유하여 이루어진 등기라면 이 등기는 무효예요. 더군다나 절대형 무효. 무효이기 때문에 가담권유에서 매매에서 3억의 매매 등기 낸 다음에 또다시 정한테 팔아버렸어. 얘 이름은 정선이야. 정선이 선의의 제3자한테 팔아버렸어. 그렇다면 선의 3자청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 근데 앞 사람이 가담권유에서 103조 됐다면 다음 사람은 선이어도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네 번째이고 다섯 번째. 다만 가담권유하여 이 단어 나왔지 이제 물론 시험 지문에 가담권유에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가담과 이중매매를 제1매수 을이 알았다면 가담과 이중매매를 제1매수인이 알았다면 제1매수인이 보호받는 방법. 일단 가담과 이중매매가 이어졌을 때 제1매수 보호받는 방법을 보호받는 권리를 우리는 문장을 뭘 쓰냐. 이때 제1매수인은 가담과 이중매매였다면 채권자 대의권이에요? 취소권이에요?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해요. 나는 시험 지문 중에서 다른 건 다 괜찮아. 나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대의권 행사한다 불러야지. 채권자 취소권 행사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두 번이나 이 문장을 물었어요. 대의권은 404조에 있고 취소권 406조에 있는데 천범위가 아니야 여기가. 대의권과 취소권 차이가 뭐냐? 이거 알려면 우리가 한 20분 해야 돼. 이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야. 근데 천범위도 아닌 문장을 왜 물어봐 이거를. 제1매수인 보호받는 권리를 뭐라 부른다? 우리는 채권자 대의권이라 불러야지. 뭐라 부르지 않는다? 취소권이라 부르지 않는다. 용어 조심하시고 이걸 행사하는 거고 이때 제1매수인은 가담권이면 제1매수에게 쫓아가서 다이렉트로 직접 다이렉트로 무효 주장하면서 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직접 말소 요구할 수는 없어. 왜 직접 말소가 안 돼요? 이 가담권이나 이중매매인데 무효인데 얘는 매매 잔금 치러놨지만 아직 등기 냈어요? 못 냈어요? 등기 못 냈다면 법적으로 아직은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야. 물권자 아닌 사람, 물권.
물권자 아닌 사람들은 3자한테 주장할 권리가 없는 거야. 다음에 얘한테 등기 청구권이나 채권적 권리만 있어. 등기 내죠. 등기 내죠.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권리만 있는 상태지 아예 등기 안 난 사람이 때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아니야. 소유권자 아닌 사람은 지랑 계약 맺은 둘끼리만 주장해야지 3자 주장할 건 없죠. 직접 말소가 안 돼. 말소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등기 말소 어떻게 시켜라. 을은 등기 말소를 매도인 갑을 뭐해서 대의해서 말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을 내면 대의 말소 청구 소송. 판사님 갑을 대신해서 말소 판결을 구합니다. 이거 말로 하면 안 된다고요. 대의 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돼. 네가 뭔데 남의 등기를 대의해서 말소하라 말을 하니? 예? 여기 계약서 보세요. 제가 먼저 매면 제일 매수인 잔금 치른 상태입니다. 얘 가담권이었습니다. 이 소송해야 돼. 대의 말소 소송. 등기 말소는 대의 말소예요. 직접 말소할 수는 없다. 괜히 잘못죠, 괜히. 6번째. 이때 제일 매수인은 가담권이한 제일 매수인에게 쫓아가서 다이렉트 직접 불법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어떻게? 직접. 등기 말소는 직접이 아니라 어떻게? 대의 말소. 그 다음에 7번째. 우리가 103조를 뭐라 부르죠? 103조를 제왕조항이라고 불러요. 제왕조항. 103조는 103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법조문에 다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어디를 배우든 부동산 이야기가 나와. 부동산 이야기가 나면서 가담권유하여 매수하여 이 말만 나오면 이게 취득시효 문제건 명의신탁 문제가 어디건 제3자가 명의수탁자를 가담권유하여 20년 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알면서 제3자가 완성단위 소유자다 매매를 적극 가담권유하여 부동산 얘기 나오면서 3자가 누구한테 뭐 적극 가담권유해서 매수했다. 이 말만 나오면 어디를 배우든 다 뭐다? 103조마다 다 무효다. 넘겨보세요. 교과서. 자, 4번에 1번. 동그라미 1번, 2번. 모르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자, 1번만 드릴게요.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임을 알면서 제3자 적극 가담해서 매수한 경우에는 그건 뭐다? 103조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는 완성 당시 점유자가 이 무효를 대의 말소시켜버리고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에 원래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제3자 넘어가면 제3자가 선이었던 악이었던 불문하고 다 소원 취득해요. 악의 3자 소원 취득해요. 근데 명의 수탁자에게 제3자가 매매를 적극 가담 권유하여 이 말만 들어가면 3자 명의 등기는 뭐다? 무효다. 다 적용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나올 수 있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돼. 자, 요 이중매매. 얘 나오라 그럴까 나오지 말라 그럴 거예요. 너 출제해라. 제발 출제해라. 아니 다 나오지 말라 하면 어떡해. 응? 기껏 공부하고 나서. 이건 나오면 다 맞죠. 왜요? 다른 게 없으니까. 오히려 사례 문제가 편해요. 응? 조금만 연습하면. 자, 넘기시면. 넘긴 게 아니다. 47쪽에 3번에 사회 질서 위반의 법률 효과. 자, 별표 쳐놨을 거예요. 이렇게 좀 나올 만한 데는 몇 번을 반복하는 거야. 이거 사실은 논리 문제가 아니라 몇 번을 반복 익히는 문제. 103조 위반의 효과. 첫째, 103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다. 뭐 이게 이제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네 가지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103조 위반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되는 것이 불법 원인 급여. 원래 무효는 무효. 보세요. 어느 둘이 계약 맺었어. 법률행위했어. 이게 무효가 됐대. 두 사람이 뭔가 법률행위했는데 이게 취소가 됐대. 그러니까 무효 취소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원래 무효 부당이득 반환 문제 벌어지는데 103조는 무효잖아. 그러니까 원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이미 준 것은 돌려받아야 되는데 단 103조만은 무효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제한돼. 왜? 103조 무효는 무슨 무효?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래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무효가 불법급에 해당된다면 103조에 해당된다면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불법급여. 그래서 제가 그냥 100가지 문제 풀 때 불법급에 해당한다. 요 말과
103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 말을 그냥 항상 같은 말로 취급하세요. 103조 위반이라면 불법임금이요.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 불법임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같은 말로 해주세요. 그래서 자 옆에다 앉아 한번 써보면 이거 문제 풀이할 때 참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만 비록 강행법규 위반은 아무 말씀 원칙 묻는 거예요. 원칙 강행 위반은 뭐다? 무효이다. 표류 규정 명신탁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우리 의사표시에서 배웠던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가 생각난다는 건 뭐예요? 부동산 가장매매, 짜고 하는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는 짠 당사자끼리, 부동산 가장매매는 짠 당사자끼리 뭐다? 무효이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무효이지만 그렇다고 이꼴 103조 위반에 무효에 해당한다?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게 비록 무효지만 그렇다 103조 무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무효지만 우리가 배웠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강력히 위반했더라도 명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가장매매했을 때 가장양도인이 가장양수에 쫓아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이미 이행된 거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에 해당돼 버리면 이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반환 청구가 된다. 이거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위반해서 뭐 했더라도 계약금 치른 게 있다면 허가 위반에 무효했더라도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죠? 불만 해당하지 않는다. 무효죠. 103조가 무효는 아니다. 표현하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자, 요 질문 좀 조율하시고. 자, 이제 사례 문제가 우리 부동산 민법이니까. 자, 이중매매 봅시다. 갑이 을과 매매했는데 또다시 병과 매매했다. 재매수인이 적극 가담 권유해서 매매했다. 그래서 가담 권유하여 재매수는 앞으로 등기해놨다. 가담 권유해서 재매수는 앞으로 등기해놨다.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 단어 들어가면요. 무효.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 그런데 병이 가담 권유한 재매수인이 지하아파트 등기 낸 다음에 또다시 5억에 팔아버렸다. 제3자청한테 팔았다. 제3자청은 몰랐던 선의의 제3자였다. 얘는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절대형 무효. 포함하지 않는다. 자, 첩경 한번 해볼까요? 이놈의 첩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갑이을과 우리 을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자? 그녀도 인격이 있어. 첩이 뭐야? 첩이. 응? 그녀라 봅시다. 그녀. 갑과 그녀와 을려가 뭐야? 그녀와 애인 관계를 조건으로 뭐 첩 관계가 뭐야?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다. 자, 그러면 103조는 도박을 하건 내용 관계를 맺건 뭐라건 둘이 같이 하기 때문에 둘 다 불법해. 얘도 불법하고 103조는 그래요. 혼자 불법한 게 아니야. 얘도 불법. 둘 다 불법해요. 여기서 말한 불법이라는 말이 뭐였죠? 형사법에서 형사법 불법에 저질렀다, 범죄 저질렀다는 뜻이거든요. 민법에서 불법행위란 말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비난을 얘기하는 거지 법을 어겼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게 법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도덕적 비난한다면 아예 그런 거는 우리 사회생활 때 비난받아야지. 하면 안 되지. 그럼 불법이야. 둘 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 윤리에 반하 도덕에 반하잖아요. 둘 다 불법할 때는 이미 이행됐다면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감남이가 을려한테 아파트를 증여했다. 을려에게 아파트 증여했어. 근데 증여받은 을려가 또다시 이 아파트를
병남이에게 넘겼어. 우린 병남이가 누구예요? 기둥서방. 기둥서방. 아니 이런 상선 용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도박해서 뭐 이렇게 막 소송 벌어지고 그러면 뽀찌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 돈 빌려주는 사람처럼 도박하면서 꽁지 기둥서방 이런 용어를 다 써요. 판례에 다 써. 판례에 항상 가로 열고 도박도 무슨 도박했냐 가로 딱 열어 판례다. 속칭 도리짓구땡 뭐 이렇게 써요. 정말이에요. 판례는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속어를 다 써줘요. 이렇게 속칭 도리짓구땡을 뭐 밤새도록 해서 한 판당 뭐 10만 원씩 약 얼마 잃었는데 뭐 이렇게 다 적시래요. 속칭 꽁지에게 돈을 빌려서 그래 이 기둥서방이란 말을 써요. 기둥서방 병남이에게 넘겼다. 병남이는 아기의 제3자야. 다 이런 사실 다 알고 있어. 넘어갔다면 악의 3자 병남이는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결론이 확 다르잖아 여기랑. 왜? 이 내용과 조건을 넘겼다면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반환 청구 안 되니까 소유권은 어디 있는 거야? 소유권은 을려한테. 이거 반사적 이익이라 불러요. 못 찾아가니까 얘한테 있는 거야. 반사적으로. 을려가 이뻐서가 아니야. 이런 걸 우리가 반사적 이익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만약에 103주 위반이어서 을려는 무효니까 세원 취득이 안 되고 감남이는 못 찾아가면 이 아파트는 주인이 없는 무주의 부동산이야. 무주의 부동산 다 뭐가 된다? 국유로 한다. 그러면 내연관계, 첩관계 이런 거 발서 다 국유야? 말이 안 되잖아. 할 수 없이 그냥 을려한테 소관 기속시켜주는 거야. 반사적 이익이라 부르는 거야. 을려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쁘다 안 이쁘다? 이뻐요. 이뻐요. 여기 소유권이 취득되기 때문에 내 앞사람이 어쨌든 권리를 얻으면 민법의 원리가 내 앞사람의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다음 사람은 선의하기를 논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승계취득. 따라서 얘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악의 3자 소유권 취득하는 거 승계취득. 여기는 선의어도 손취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게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결론이 묘하잖아. 그래서 가담의 이중매매에서는 제3자 선의어도 손취득이 안 되지만 첩관계를 알았던 악의 3자도 소유취득한다. 승계취득. 기억하셔야죠? 더 이상 없어. 완벽해. 103주 몰라도 이제 나머지 뭐 똥냄 친 건 봐주셔야 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번에 쳐놨으니까 판례가. 자 이렇게 보고 50페이지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뭐 폭리행위는 뭐 거저 먹는 거지 뭐 이거. 폭리 잘 나와요. 잘 나오지만 줍줍이요 줍줍. 첨장 가서 읽는 속도로 뭐 합니다. 읽는 속도로 줍줍하면 돼요. 왜? 페이지가 2페이지밖에 안 돼. 그렇지만 굉장히 자주 나와요. 불공정한 번 폭리행위. 자, 폭리행위가 되려면 어렵지 않아요. 여기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주관적 요건 플러스 객관적 요건.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폭리로서 무효되는 거야. 불공정한 법리. 폭리가 되려면 주관적 요건, 주관적 마음을 다루는 거, 마음을 다루는 것이고 항상 민법에서 주관적 그러면 네 마음과 내 마음을 다루는 주관적. 객관적 그러면요. 남들. 우리가 아니야 남들이 결정하는. 남들이 결정하면 객관적. 우리 둘 자신만 듣고 결정하면 주관적. 그건 남들이 결정하는 거야. 주관적으로 볼 때 폭이 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마음속이 궁박했다. 또는 경솔했다. 또는 5할 뭐죠? 무경. 셋 중에 한 상태 마음이 빠져 있고 셋 다 갖추라는 거 셋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하나만 빠져 있고 상대방이 이제 폭리자. 폭리를 취한 사람 폭리자. 또 이런 사람을 수익자라고 수익자. 이익을 보는 사람. 폭리 취할 사람 수익자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 제가 지금 궁박하지 제정신이 아니지. 심적으로 쫓기고 있지. 경솔하지. 무경하지. 이걸 뻔히 알고도 시가 10억쯤 나가는 토지를 5천만 원에 매입해서 5천만 원에 매수해서 지 앞으로 등기를 내버렸어. 시가 10억짜리 궁박 경솔을 알고도 이용해서 5천만 원 매입해서 등기를 내버렸어. 20배나 차이 나요 지금. 이때 알고 뻔히 알고도 10억짜리에 5천만 원에 매입해서 냈다면 알고 한 것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알았다 해서 폭리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얘가 궁박가지를 뻔히 알고도 시가 10억짜리 5천에 매입했다. 알고 한 것도 폭리가 아니에요. 알았다 폭리되는 거 아니에요. 팔렸다 알고도 플러스 이 단에 꼭 들어야죠. 이용해 먹겠다는 이용해 먹겠다는 이 마음속에 악의가 마음속에 고의가 있을 거. 이용해 먹겠다는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 폭리되는 거지. 안 것만큼 폭리가 아니다. 교재 먼저 체크해 볼까요? 교재 50페이지 맨 밑에 2번에 주관적 요건. 급여자의 궁박, 경설, 무경을 알고 이를 적절히 동그라미 이용하려는 의사, 이용 플러스 이용한다는 악의가 있을 거. 그 단어가 들어갔을 때 폭리가 되는 거지. 안 폭리가 아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단어고 두 번. 그렇죠? 이렇게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얘가 치는 대가와 얘가 치는 반대 대가 사이에 뭐가 있을 거?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거. 현저한 불균형은 남들이 따지는 거야. 보통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 당시 기준 여기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이 매매계약 체결 시 여기 기준 여기에요. 체결 시 보통은 시세 한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현재 분위기를 보는 거야. 남들이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이 두 가지 갖춰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갖췄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된다? 무효 주장자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그래야지 폭리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누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갑이. 판사님, 3개월 전 제가 시가 10억짜리를 5천만 원에 매매한 것은 폭리당한 매매입니다. 따라서 백사주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란 판결 구합니다. 입증하세요. 누구? 갑. 뭐 입증해야 돼? 3개월 전 내가 이 계약서 쓸 때 내 마음 상태가 궁박했다는 거 또는 경소했다는 거. 상대방은 3개월 전 이 계약서 쓸 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 이 알았다는 거 막 강조하면 판사가 뭐래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그러면 뭐 알았는데 안 건 유해. 알았다는 걸 입장에 알고도 이용해 먹겠다는 그 이용해 먹겠다는 마음속에 고의가 있었습니다. 그걸 입증해야 돼. 입증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물적 증거가 아니잖아. 물적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닌데 마음에 있는 증거잖아. 그러니까 입증하기가 어려워 생각보다. 판사는 심증만 갖고는 판결 내리지 않아. 명백한 자기 마음을 움직이면 증거를 제시한다고. 사실은 폭리가 돼버리면 무효 주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시가 10억짜리를 1억에 팔고 5천에 팔았다고 해서 폭리 입증해서 이 계약 무효 만들기 쉽지는 않아.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제 마음 상태 궁박하걸랑요. 제 오직한 별명 홍궁박이에요. 늘 심지어 쫓기는 마음이 있고 늘 정신 여유가 없습니다. 제 별명 어릴 때 홍경솔이에요. 얼마나 경솔한 사람인데요. 이 입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심정 가더라도 막상 어떤 계약이 폭리가 돼서 무효 만들기 쉽지가 않아. 이게 입증이 잘 안 돼, 이게. 이거는 뭐 시세가 있으면 입증이 되지만 이 두 가지 반드시 모여서 입증해야 된다. 여기 관련되는 판례. 판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려운 데를 맞춰야 된다. 쉬운 데를 맞춰야 된다. 쉬운 데. 쉬운 데는 왜 틀려요? 쉬워서 틀려. 깜빡하고 어려운 데는 어려워서 틀려. 이래저래 틀려. 자, 판례 두 개밖에 없어요. 첫째, 객관적 요건이 구비됐다고 해서 자, 객관적 요건이 뭐예요? 현저한 불교. 판사가 봤더니 시가 10억짜리 5천원 매매했으면 시세 한 20배 차이가 나. 인정돼. 시세가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을 우리 판례는 주관적 요건을 추정한다, 추정하지 않는다. 아, 이게 있었으니까 아마 궁박 경솔했을 것이야. 아마 을은 이용해 먹었을 것이야를 추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있다, 이걸 추정하지는 않으니까 반대 두 가지 입증해야 돼요. 두 번째, 맨날 낼 거 없으면 맨날 이거잖아. 본인이 갑이고 대리인 을이고 얘 병이야. 갑이 여기다 대리권 줘. 대리인 씨, 일제 대리권 줄 테니까 내 땅 좀 제가 갖고 팔아주세요. 대리권 줬어. 근데 대리인이 나가서 본인을 대신해서 계약 맺으면 상대방한테 나의 대리인이 폭리를 당했다.
대리인이 폭리를 당했어. 폭리를 당했을 때 폭리 무효 만들 수 있잖아요. 이때 궁박했다는 거. 궁박했다는 건 누구 기준 삼아라? 궁박했냐는 본인 기준이야. 본인 기준 삼아야 돼. 하지만 뭐 경솔했느니 무경했는지는 누구 기준 삼아라? 대리인 기준이야. 근데 맨날 이거네. 궁박만 누구 기준? 본인 기준. 이게 특이한 거예요? 안 특이한 거예요? 왜 특이해요? 우리 대리를 배울 때 116조에서 우리 민법 대원칙이 뭐냐면요. 모든 건 다 대리인 기준이야. 나가서 계약 누가 맺는 거예요? 대리인 맺는 거. 의사표 누가 해요?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착오니, 사기니, 강박이니, 선이었니, 악이었니, 유가실, 무가실, 중가실, 여분 다 대리인 삼는 거야. 본인이 계약 맺은 게 아니잖아요. 다 모두 대리인 기준이야. 이 선인지 악인지가 문제되거나 유가실, 무가실이 문제되거나 착오가 문제되거나 사기강박이 문제될 때는 나의 대리인이 착오 일으켰느냐 본인이 착오 일으켰느냐 논하는 거 아니야. 나의 대리인이 사기강박당했느냐를 논하는 거지. 내가 강박당했느냐 논하는 거 아니야. 다 대리인 기준이야. 그런데 나의 대리인이 폭리당했을 때 궁박만은 대리인 기준이야. 누구 기준? 본인 기준. 이거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리인 기준이 뭐든지 또 하나 있어요. 예외가. 나의 대리인이 내가 대건 줬어. 내 대신 경기도 안성에 시세대로 적당한 땅 좀 매입해달라. 응? 네가 땅을 잘 아니까, 네가 공법을 잘 아니까 대리건 줬어. 매수된 대건 준 거야. 대리인 나가서 본인 대리인 계약 맺었는데 대리인이 착오를 익혔어요. 대리인이 계약서 도장 찍었는데 대리인 뭐냐? 1000제곱미터를 1000평이라 생각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온 거야. 1000평에 3억이면 비싸지 않네. 집에 와서 보통 1000제곱미터야. 그러면 1000평을 산다는 마음으로 330평을 산 거잖아, 지금. 대리인 착오야. 자, 대리인의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착오는 모든 차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착오가 이 계약의 중요 부분. 중요에 해당돼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제곱미터란 말과 평을 구분하지 못한 거. 이 착오가 이 계약의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누구 기준 삼아라? 본인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이 아니야. 본인한테 중요한 부분은 논해야 돼.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결론, 본인이 등장하고 대리인이 상대 등장해. 뭘 물어? 사기를 당했니, 착오니, 강박이니, 선이니, 악이니, 유가실, 무가실 다 문제일 때 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하지만 나의 대리인 착오 일으켰을 때 그 착오가 중요하다는 착오인지 중요 아닌지는 누구 기준? 본인 기준. 나의 대리인이 폭리당했을 때 궁박만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그럼 기억하셔야지. 궁박. 중요 부분 누구 기준? 본인 기준. 이 두 가지 빼놓고는 어떤 단어, 어떤 용어 나와도 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기억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응? 대리인의 착오에서 중요 부분 누구 기준? 본인 기준. 대리인이 폭리당했을 때 궁박은 본인 기준. 궁박, 중요 부분. 이 두 가지만 예외가 있어. 같이 떠오르는 거야, 객관식이니까. 나머지는 고민하지 말자. 무슨 단어부터 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거기 교재 51조 맨 밑에 4번에 적용 범위. 누가 폭리가 적용될 것이냐. 우리가 폭리가 적용돼 버리면 무효되는 거예요. 폭리는 무효되는 거예요. 자, 일단 폭리는 어디서 많이 벌어질까? 폭리가 어디서 많이 벌어져요? 계약에도 주로 폭리가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적용 범위 보면 뭐 계약에는 당연히 폭리가 적용된다. 근데 계약이 아닌 일반적 의사표시라는 단독행위도 상대방 궁박 이용해서 채권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면 단독행위에도 폭리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독행위도 폭리도 무효될 수 있다. 또 하나 이왕 나온 김에 우리가 사실 화해계약이라는 게 화해계약. 화해계약이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뭘 생각하면 될까? 교통사고 났어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가해자랑 피해자 만나서 몇 월 며칠 교통사고권은 돈 1,000만 원에 일체, 민사상, 형사책 묻지 않기로 하자. 이것을 법원에 출석해서 법원의 그 직원이 보는 앞에서 도장 찍었어. 그게 화해계약이 되는 거야. 교통사 합의하는 건데 빵집에 앉아서 합의한 게 아니라 법원에 출석해서 합의를 한 거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화해계약도 상대가 궁박 이용해서 현재 불구정지 금액을 줬다. 사람이 죽은 사건이 교통사고로. 근데 이 결혼도 안 한 젊은 사람인데 그러면 부모가 이제 저 친권자가 이제 합의할 수 있잖아요. 아무 처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부모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면 연세도 많으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이 횡단보도 아닌데 건넜기 때문에 이거 소송해봤자 500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 드릴 테니까 도장 찍읍시다. 응? 그런 거 막 이거 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냥 언제 법원 앞으로 오세요. 도장 갖고 5천만 원 찍었어. 5억 원 받을 수 있는데. 젊은 애 직업을 볼 때 여러 가지 계산을 5억 원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궁박하다는 거 경서 이용해서 현재 불구정지 금액으로 도장 찍어버린 거야. 이것도 폭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적용되는 거예요. 화해계약도. 이거 왜 강조하냐면요.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 다음에 착오는 화해계약은 착오원리로 취소할 수 없어요. 이거 몰라도 근데 화해계약도 폭리는 적용될 수 있지만 착오원리로 취소한단 말은 없어. 화해계약을요. 된다. 근데 적용이 없는 거. 괜찮아.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괜히 얘기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번째. 그렇지만 무상, 기부, 증여, 경매는 아무리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폭리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폭리란 말이 적용 안 되는 거야. 폭리란 말이 있을 수 없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만 전 보면 돼요. 이제 넘기시면 효과. 52쪽 효과 별표 2개. 요즘 이런 데가 중요한 거예요. 별표 2개인데 1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중요해요. 특히 거기서 4번과 5번 먼저 볼까요? 4번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슨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형 무효. 폭행이 추인했다고 해서 사려운 법률이 될 수 없어요. 추인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5번 이거 왜 묻는지 몰라. 절대형 무효 추인할 수 없지만 폭행 무효는 무효행위에 5번에 전환에 관해서는 적용될 수 있다. 전환은 가능하다. 절대형 무효지만 폭행 무효는 추인할 수는 없어.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된다. 인정된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안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원래 강력 위반의 무효, 103제 무효, 폭행 무효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 절대형 무효는 전환도 허용이 안 돼야 돼. 근데 폭행 무효만은 절대형 무효지만 특별히 전환 허용된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죠. 더 이상 안 부르니까. 전환 허용된다.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한 번에 제104조는 103조의 예시적 규정이므로 예시 규정이므로 다른 말로 말하면 103조 104 관계죠. 자, 저번에 기본에 봤어요. 103조가 있어. 104조는 103조 뭐 되는 개념이다? 104조는 포함되는 개념이다.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103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어온 것이 바로 104조예요. 그래서 말을 편하자면 포함된 개념이라는 말을 104조는 103조의 예시조항이다. 기억나시나요? 이리 편하기도 하고 104조는 103 포함된 개념이다. 그럼 누가 폭리 당했다. 폭리 당했어요. 폭리 당했다면 폭리 당한 사람은 뭘 주장해서 무효 만들어야 돼요? 폭리 당한 사람은요. 폭리죠. 104조. 이거 주장해서 무효를 주장해도 좋고 104조 주장하지 않고 103조 주장해서 무효 주장해도 된다. 무방하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폭리 당한 사람은 104 주장해도 무효 주장할 수도 있지만 104 주장하고 103 주장해도 무효 만들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잖아. 둘 다 절대형 무효. 자, 이제 이번 보세요. 그러니까 포함되는 개념이야. 같은 개념이야. 그렇지만 차이 있죠. 둘 다 절대형 무효야. 절대형 무효고 104조는 103조에 포함되는 개념이야. 그 때문에 폭리 당한 사람은 104조 주장하지 않고 103조 반사조 주장해서 무효 만들어도 무방하다. 그럼 이게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도 구별해야 돼. 차이 있잖아. 어떤 차이가 있느냐? 104조의 차이. 첫째, 무슨 차이가 벌어진다? 입증 책임. 이 소송은요. 입증 책임 입증 못하면 치는 거야. 104조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 주장자가. 판사님 입증하겠습니다.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입증해야지 무효가 돼. 판사님, 3개월째 맺은 계약은 103주반으로서 무효란 판결고 합니다. 라고 주장했어. 판사가 입증하세요. 주장자, 반사죄에 해당되는 입증하세요. 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판사는 없어. 그러니까 104주 위반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스스로 알아서 사회 통념을 고려해서 누가 결정해?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지. 주장자 보고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입증자의 차이가 벌어지고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거죠. 부당이득 반환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나누는 것도 해도 과언이 아니야. 자, 퐁이 한번 당해볼게요. 퐁이 당했어. 퐁이 당해서 시가 시세 10억 나온 땅 5천에 팔았어요. 자, 퐁이 당한 사람이야. 이 시가 10억 나온 땅을 동박 이용당해서 5천에 팔았어. 얘 퐁이 취한 폭리자야. 이 폭리 무효 주장했어. 판사 인정했어. 맞다. 3개월 이뤄진 계약은 궁박 이용해서 폭리 취한 이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니까 폭리 취한 사람은 폭리자는 불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야. 도적 비난 받아야 돼. 폭리 당한 사람은 불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 계약이 폭리도 무효 판결 떨어지면 폭리당해서 넘어간 이 부동산 반환 청구해서 찾아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103주 첩계약이건 도박계약이건 첩이건 도박 103주반은 우리가 103주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불법해. 얘도 불법, 얘도 불법. 하기 때문에 이미 이행됐다면 반환 청구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차이가 벌어지네. 퐁이 당한 사람은 불법이 없기 때문에 퐁이 취한을 쫓아가서 퐁이 당한 부동산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103조는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포함명예님이잖아요. 입증적 차이가 있고 부당반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눠봐야 되는 거야. 그래도 이해되죠? 오케이. 완벽해. 얘도 나오라 그럴까요? 너도 나와. 나온다니까요. 3문제 나왔어. 의사표 1문제 나왔어,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거 뻔해. 103조, 104조 폭리행위, 강행복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저랑 3시간 강의에서 3군데를 해결하면 오늘 대성공하는 날이야. 오늘 아주 축하드려. 3문제 맞았어, 이제 3문제. 몇 문제 남았어요? 대답 잘했어요. 20몇 문제래지. 3문제 맞았으니까 37문제 맞았네. 만점 맞으려고 했는데 내쫓으려고 했어. 맞으려고 했어. 40개 다 맞으려는 욕심 부리는 사람은 저랑 강의 못해요. 20몇 개만 해결하면 돼. 자, 법률 해석인데 어려워요. 해석 파트가. 10분 쉬었다가 해석 얘기 정리하고 의사표를 갈 거예요.